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불교 포럼 강연에서 앞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북방 경제 시대가 도래하고 불교계 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태국 동굴에 갇혔던 유소년 축구팀 소년들이 전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아이들의 생존에는 스님 출신 축구팀 코치의 불교 명상이 큰 힘이 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전통산사 7곳을 조명하는 기획보도 순서. 오늘은 전남 해남 땅끝마을의 천년고찰 대흥사를 소개합니다. 우리 불교의 세계화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영어인데요. 국제포교사회가 마련한 기초 불교 영어 강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제가 불자 지도자들의 모임 불교 포럼이 최근 한반도 정세를 짚어보고 향후 남북 관계와 불교 교류를 전망해봤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의 새로운 북방 경제 시대가 도래하고 불교계 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연교 기자입니다.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북미 양국이 비핵화와 북한 체제 보장 등을 놓고 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기대보다 북미 간 후속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사회 제가불자 지도자들의 모임인 불교 포럼이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초청해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를 전망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종석 전 장관은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을 위한 후속 협상이 순탄치 않은 측면이 있지만 한반도의 대결 구도를 끝낼 수 있는 기본 틀은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일어나기 어려운 것이 두 개의 정상회담이 같이 열리는 건데 그것이 열렸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반도에서 대결과 갈등의 구조를 끝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들이 동시에 해소될 수 있는 그런 틀이 생겼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종석 전 장관은 특히 북한이 경제 발전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면서 북미 간 후속 협상이 잘 마무리되면 한반도의 새로운 북방 경제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유라시아 발전을 도모하는 중국의 1대1로 정책과 우리 정부의 신북방 정책이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중국 동북삼성은 핵 문제가 해결되면은 지금 북한하고 경제협력하려고 지금 쫙 대기하고 있죠. 우리도 대기하고 있죠. 중국의 1대1로와 우리의 신북방 정책이 만났을 때는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우리 5천만, 북한 2,500만, 중국의 1억 1,000만에 물론 저 내륙으로 하면 더 많지만 이 전 장관은 남북한 교류 활성화를 위한 불교의 역할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 과정에서 불교계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만 바빠지는 게 아니고 제가 통일부 장관 때 금강산에 신계사를 복원할 때 제가 그때 가서 그 기념식에 갔는데요. 북한에 있는 많은 사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계가 굉장히 바빠질 겁니다. 이번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 총장 보광 스님,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 원택 스님,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김상규 공무원불자 연합회장, 선상신 BBS 불교방송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BBS 뉴스 김연교입니다. 종교계와 문화계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 평화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공예 작품부터 서양화, 불화, 캘리그라피까지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선보여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한반도 평화 실현과 남북 화합을 위해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와 예술계가 손을 잡았습니다. 불교계 대북 민간 교류단체인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는 사단법인 평화문화재단과 함께 제14회 대한민국 평화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서예, 그리고 서양화, 그리고 서각, 민화,
예술 전 분야를 다 공모를 해서 5월 말에 공모를 해가지고 또 6월 초까지 심사를 해서 1000여 점 들어와가지고 입상된 작품은 한 반 정도 입상을 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BBS 불교방송을 포함해 원음방송, 평화방송, 기독교방송 등 종교방송사가 함께 후원에 나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예술제에서는 여러 색의 전통 조각보를 직접 한 땀 한 땀 붙여 만든 공예작품부터 대나무로 만든 닭이, 캘리그라피, 서예, 그리고 문인화까지 다양한 종류의 작품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남북이 하나가 되는 희망을 담은 문구로 장식된 디자인 작품과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그려진 서양화 작품에선 한반도 평화를 향한 작가들의 간절한 염원이 느껴집니다. 작품을 보시면은 국민 통합, 그리고 이제 종교 화합, 또 평화 공동체 화합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이 내용도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여기는 평화예술제니까 평화에 관련된 글이 많고 또 통일에 관련된 글도 또 있을 겁니다. 이와 함께 불교를 주제로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한 작품들도 눈에 띕니다. 민화로 그려진 고려 불화 수월관음도와 고개 숙인 부처님의 모습이 담긴 수채화가 전시됐고,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도 수채화와 민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돼 불자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는 앞으로도 화합과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전통예술 발전과 문화 융성을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 예술을 우리 국민들이 다 소통할 수 있고 또 관심을 가져주고 그야말로 문화 융성이 되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방 또 해외까지 많이 이렇게 문화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예술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작들의 작품은 서울 인사아트플라자 갤러리에서 오는 17일까지 관람할 수 있고 시상식은 오는 15일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태국 북부 치앙라이주의 동굴에서 실종된 뒤 17일 동안 갇혀 있었던 유소년 축구팀 아이들이 모두 무사히 구조된 가운데 12명의 아이들 생존에는 스님 출신 축구팀 코치의 명상교육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액갑본 찬따웡 축구팀 코치는 아이들이 굶주림과 어둠 속에서 17일을 버티는 동안 명상을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다스리도록 유도했다고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액갑본 코치는 축구팀 코치로 일하기 전에 출가 생활을 10년 동안 했고 지금도 절에 머물며 스님들과 함께 명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의 SNS 등에는 축구팀 코치를 국민적 영웅으로 묘사하면서 소년들이 동굴에 갇히는 역경에 대비해 부처님께서 수도 승 경험이 있는 코치를 축구팀에 보냈다는 내용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가 최근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우리 사회 해고 노동자 문제가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자비 나눔을 실천해온 불교계가 해고 노동자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우리 사회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쌍용 자동차 사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5년 만에 대한문 앞에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의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지난달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해고 노동자 고 김주중 씨를 추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다시 급부상한 쌍용차 대량 해고 노동자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해고 노동자들과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그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변에서 많은 노력과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 많은 희생자가 났다는 것에서 조문을 마친 설정 스님은 직접 축원을 올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희생 자치영가
조계종은 그동안 해고 노동자와 비정규직, 성소수자와 같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돕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설정 스님은 취임 당시에도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실천운동을 독려하고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의 문제에 대한 불교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습니다. 불교의 대사회적 신뢰 회복과 승풍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활발한 사회 참여를 강조한 겁니다. 우리들이 다 신물 앞에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용기 잃지 마시고. 불교계의 자비나눔 행보는 올해 활동 반경을 더욱 넓혀가고 있습니다. 무연고 영가들이 있는 추모의 집과 교도소 방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연불로 현장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평화적인 해결책과 상생을 모색하는 문제 해결 방식은 각계각층의 공감대를 이끌어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전통산사 7곳을 조명하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서산대사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호국도량이자 차문화의 고향으로도 잘 알려진 전남 해남 땅끝 마을의 천년고찰 대흥사를 소개합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입니다. 백두대간의 끝자락이자 국토의 가장 남쪽에 자리한 두륜산을 품에 안은 천년고찰 해남 대흥사. 넓은 산간 분지에 자리한 대흥사의 산책길은 우리나라 사찰 진입로 가운데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대흥사는 신라시대 말에 창건된 천년고찰로 석가열의 진신사리가 봉안된 응진전 앞 3층 석탑을 비롯해 보물만 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사 김정희, 원교 이광사 등 명필들의 친필 글씨, 편액은 물론 한국 다도의 성인 초이선사의 숨결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대흥사에서 가장 주목한 것은 임진왜란 당시 활약한 서산대사를 기리는 사당 표충사입니다. 절에서는 흔치 않은 유교 형식의 사당으로 한국 불교의 융합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 유네스코에 지정된 큰 것은 이런 표충사라든가 서산 스님께 내리신 교지라든가 그런 역사의 산실로서 오늘까지 이 근대제들이 잘 보관하고 또 지금까지 홍보했던 것들이 아마 세계적인 유네스코의 심사위원들이 아마 해서 이번에 승인을 받아서 등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흥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기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배치한 독특한 가람 배치를 꼽을 수 있습니다. 대흥사의 역사를 기록한 책 대둔사지에는 이 같은 절의 공간 구성을 절을 가로지르는 금당천을 사이에 두고 북원과 남원의 두 구역으로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대흥사는 세계유산 등재와 더불어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시 공부를 했던 남다른 인연을 지닌 사찰로도 입소문을 타면서 관람객들 숫자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됐다 그래서 창원에서 멀리서 따라와 같이 왔거든요. 정말 실제로 와보니까 진짜 문화유산 등재될 만하고 산세가 너무 좋고 절도 되게 웅장하고 깨끗하고 세계인들이 많이 와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좋아요. 대흥사는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외국인들의 방문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들의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에 이렇게 대흥사를 찾아오신 분들은 요가도 할 수 있고 또 사찰 음식의 어떤 느낌의 또 맛도 느낄 수 있고 또 차의 한 잔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 해남군과 제와 또 이렇게 사찰과 이렇게 하고 지금 있습니다. 승병장 서산대사의 나라사랑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는 호국 불교도량 대흥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살아있는 문화유산의 산실로서의 가치와 위상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경남 양산 통도사 연수국장 만초 스님은 국회 정각회 7월 정기법회에서 미소를 통한 화합의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만초 스님은 국회 불자의원들의 모임인 정각회 7월 정기법회에서 지도법사로 법석에 올라 행복의 미소선을 주제로 미소를 짓는 것으로 삶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취지의 법문을 설했습니다.
만초 스님은 특히 미소를 한 번 짓기만 하면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당 사이의 갈등과 감정의 싸움도 소멸될 것이라면서 법회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정치인의 따뜻한 미소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BBS 뉴스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승려 복지 기획 순서입니다. 어제 이 시간을 통해 조계종이 스님들의 건강검진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최적화된 의료시설을 갖춰 승가의 건강을 챙기고 있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불교계 유일의 종합병원인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고객들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지난 4월 건강증진센터 확장 공사를 마무리 짓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센터에 새롭게 조성된 승가 지대 방안을 들어가 봤습니다. 일반 내원객들과는 별도의 스님 전용 탈의실과 휴식 공간 등이 마련됐습니다. 그다음 무엇보다도 저희는 또 그 불교 병원으로서 우리 그 불교에 여러 가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찾을 수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자긍심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전국 각지에서 여러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검진을 많이 받고 있는데 건강증진센터 확장에 발맞춰 스님에게 특화된 의료 서비스도 강화됐습니다. 스님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환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암과 혈관 질환 등을 집중 관리해주는 승가 케어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님들의 건강진단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되는 즉시 신속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이 발견됐다. 그럼 수술까지 가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런 시스템을 좀 논스톱으로 좀 빠르게 발견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다음 여기서 급하게 해결해야 될 거는 해결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절로 가셔야 되잖아요. 사찰로 가셔야 되니까 가서는 그 주변 병원에서 또 쉽게 진료 받을 수 있게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앞서 동국대 일산병원은 지난해 3월 조계종 승려복지회 전국비구니회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스님들이 안정된 수행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단의 승려복지제도 발전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산병원은 다양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해 승가의 건강 파트너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 병원이니까 그래도 스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예우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른 일반 병원에 비해서는 당연히 해드리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도 스님들한테 특화되어 있고 또 승가 지대방이라든가 승가 검진 병실을 저희가 또 특별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승가 의료 서비스 전문 병원으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고령화 시대 스님들의 건강 관리를 책임지면서 안정적인 수행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영어와 함께 불교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의 세계화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영어인데요. 국제포교사회가 마련한 기초 불교 영어 강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조계종 전법회관에서는 10여 명의 수강생들이 강의와 그룹 토론, 발표 등 꼬박 2시간에 걸쳐 기초 불교 영어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국제포교사에 따르면 불교와 영어, 각 분야에서 초급부터 고급까지 다양한 이들이 불교 영어 강좌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불교를 영어로 공부하고 싶은 이들과 영어에는 익숙하지만 불교를 배우고 싶어하는 이들이 고르게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수업의 중심은 영어보다는 불교라는 게 국제포교사회의 설명입니다. 저희가 이 강좌를 처음에 준비할 때 영어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불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론을 낸 건 어쨌든 이게 포교의 일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 좀 불교나 영어에 좀 익숙하신 분이 있더라도 이제 초심자라고 전제를 하고 이제 여고 교장으로 정년 퇴직을 하고 국제포교사의 5대 회장을 역임한 강영성 강사는 불교 영어 강좌는 포교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강생들이 언젠가는 영어로 우리 불교를 알림과 동시에 우리 문화도 영어로 전하길 바란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밝혔습니다. 강 강사는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외국인들에게 템플스테이를 안내하면서 외국인들에게는 우리 불교가
곧 우리 문화임을 절감하고 현재 문화유산 해설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강의에서는 가능하면 듣는 분들한테 교리뿐만 아니라 또 언젠가 이분들이 또 한국 불교를 외국인한테 알리는 거를 전제로 하면은 그 한국 문화나 불교 예술품에 관한 이해도 좀씩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수업에 참여한 김영금 한국표현치료학회 이사의 참가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불교를 공부해 이를 보다 쉽게 영어로 전달하는 겁니다. 국제대회에 나갔을 때 외국인들이 한국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막 이렇게 흥분하면서 한국 불교, 한국 그 명상은 뭘까 이러면서 했는데 그때 굉장히 니네 나라 명상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 수행하는 거를 그때 안내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영어로 좀 쉽게 아주 명쾌하게 전달할 수 있게 어린 아이들에도 알아들을 수 있게 영어로 전달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강생들이 우리 불교와 우리 문화의 우수성도 함께 배우고 이를 외국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원력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최근 창건주 권한을 둘러싸고 내분에 휩싸인 서울 잠실 불광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위원회가 구성됩니다. 불광사가 소속된 재단법인 대각회는 임시 이사회를 열고 불광사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불광사 정상화 대책위는 창원 성주사 회주 흥교 스님을 위원장으로 이번 내홍의 중심에 서 있는 지홍 스님 측 관계자 1명, 광덕 문도회 대표 1명, 신도회 대표 1명, 대각회 감사인 월암 스님과 일광 스님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됩니다. 대각회 이사장 해총 스님은 포교원장 지홍 스님의 창건주 권한 유지 여부에 대해 법적으로 창건주 권한을 뺏거나 옮길 수 없고 정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해 창건주 권한은 유지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전국의 사찰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 불교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찰에서 물놀이 등 다양한 놀이 문화를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와도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일 기자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맞은 사찰들이 아이들의 놀이터로 변신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전국 사찰에서 진행되는 여름 불교 학교는 학업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짧은 기간이지만 불교와 소중한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먼저 서울 조계사는 오는 29일 풀장이 있는 조계사 여름불교 학교 아이조와 물놀이 하자를 개최해 어린이들의 무더위를 식혀줄 예정입니다. 서울국제선센터는 오는 21일과 22일 국제선센터와 인근 공원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제2회 여름 불교 캠프를 개최합니다. 이번 캠프는 사찰 예절 교육을 시작으로 레크레이션과 물놀이, 명상과 108배, 소금 만다라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국제선센터는 이와 함께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원어민과 함께하는 야단법석 어린이 영어 캠프도 실시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영어 캠프는 원어민 자원봉사자와 사찰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와 영어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비로자나 국제선원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경주 일원에서 천년의 왕국 신라 문화여행 삼국유사 속 경주 이야기 캠프를 진행합니다. 어렸을 때 그 불심이 생기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사찰에서 아이들이 정말 부처님도 보고 또 뛰어놀고 하면서 좋은 추억을 만든다면은 나중에 컸을 때 꼭 불자가 아니더라도 마음속에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채울 수가 있어요. 경기도 양주 도리산 자락의 육지장사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동안 어린이 연합 캠프를 열어 보물찾기 형태의 코스형 체험 활동인 희망붓다와 물총놀이, 캠프파이어, 장기자랑 등을 진행합니다. 지역 사찰과 단체들의 연합 불교학교도 마련돼 불교계 청소년 단체인 사단법인 동련은 오는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순천 송광사에서 전국 어린이 연합불교학교를 엽니다. 부산 홍법사와 제주 약천사 등 7개 사찰이 참여하고 있는 천진불 어린이 합창단 연합회는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연합 음악 캠프를 열고 내 마음의 여행, 작은 음악 발표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놀이와 체험학습, 인성교육을 겸한 어린이 여름불교 학교가 아이들에게 힐링과 휴식을 제공하고 자연스럽게 불심도 키우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서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교의 발상지 인도 국빈 방문을 마치고 다음 순방지인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에서 특히 눈에 띄는 건 문 대통령이 불교를 공감대로 모디 인도 총리와 11번이나 만났다는 사실인데요. 문 대통령은 인도가 전파한 불교는 우리 문화의 뿌리라면서 2000년 전 가야국 수로왕과 결혼한 허황후로부터 시작된 오랜 인연을 소개했습니다. 또 8만 대장경과 직지심경이 올해 인도 교과서에 등재됐다면서 이 같은 문화재들은 인도에서 전파된 불교 문화가 꽃피운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가야 불교의 시초인 허황후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인도에서의 마지막 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코빈드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불교의 정신은 우리 국민들에게 자비와 평등의 정신을 심어줬다며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7개 산사를 언급하며 큰 경사라고 밝힌 대목은 인도 정부와 언론들의 특별한 관심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 불교가 한 인도 정상 외교에서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하며 양국의 문화 교류를 견인하는 모습 참 자랑스럽고 보기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7월 12일 목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